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0강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11강 11번째 시간으로 공무관리의 마지막 장인 제10장 하자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관리라는 것은 준공 후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하자검사 및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인 관리를 하자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건설공사 공무관리의 NCS 능력단위의 목차의 10개 단위 중 오늘은 마지막 장인 제10장 하자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관리의 목차를 보면 1편 하자검사 계획 수립하기, 2편 하자검사하기, 3편 하자관리 이력관리하기, 4편 하자보수공사 시행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편 하자검사계획 수립하기입니다. 1-1의 하자검사 사전 준비에서 먼저 하자의 정의를 보면 하자라는 것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의 종류로는 설계하자, 시공하자, 사용하자가 있는데 먼저 설계하자를 보면 설계도서 작성 시 발생되는 하자로서 설계도서에 기술적으로 불완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시공하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제조, 조립, 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용하자는 시설물 사용 중에 발생하는 하자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자 검사의 종류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으로 나눌 수 있고,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의 종류는 시트법에 따라서 제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공동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고, 2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 이외에 대규모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1종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다음은 1-2 하자검사 대상 선정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하자가 발생하면 민원에 의한 공급자와 수급자 쌍방 간 다툼이 생겨서 합의 또는 소송 등의 법률에 의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는 하자담보 등에 관한 법령 중에 중요한 부분만 요약 정리된 것이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검사 진단장비는 하자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표와 같이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근 탐사기,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등 여러 장비들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검사 진단장비 검교정 주기는 소요 성능 및 측정의 정밀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표준기본법 및 개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비 규정 주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접속하거나 고시공고 검색창에서 국가규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세칙을 입력하여 알아봐도 되겠습니다. 측정기의 규정 대상 및 주기에도 진단장비 부분만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원 사전교육으로 하자검사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검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검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2의 하자 판정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은 시특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서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물별 구조 안전상 주요 부위의 중대 결함은
시특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시설물별로 구조 안전상 주요 부위의 중대 결함을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등급은 시특법 제10조의 2항에서 시설물의 하자 검사를 하면 표 2-1의 표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3편 하자관리 이력관리하기입니다. 용어 정의를 보면 보수라는 것은 시설물의 내부 성능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거나 개선시키는 것을 말하고, 보강은 부재 또는 구조물의 내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거나 개선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자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 공정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균열은 철근 부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콘크리트 자체의 열화 진행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균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재료적인 측면은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재료로 인한 원인과, 시공적인 측면은 콘크리트 시공, 비비기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운반, 타설, 양생의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고, 철근 시공, 거푸집 시공 불량에 의한 원인이며, 세 번째, 사용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요인과 화학적인 요인이며,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과하중, 부적절한 구조 설계, 집안의 지지력 부족 등의 원인에 의해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관리로는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에서 시특법 제16조 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4편 하자 보수공사 시행하기입니다.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 방법은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침투성 공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표면처리공법은 폭 0.2mm 이하의 미세한 균열로서 그 위에 도막 시공을 해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주입공법은 폭 0.2mm 이상의 균열에서 주입용 파이프를 10에서 30cm 간격으로 배치시키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에폭시계 수지 등을 주입하여 콘크리트와 일치화시키도록 하는 공법입니다. 충전공법은 폭 0.5mm 이상의 큰 균열에서 콘크리트를 U형이나 V형으로 10mm 폭으로 커팅하고 그곳에 충진재를 채워서 콘크리트와 일체시키는 공법이고, 침투공법은 폭 0.2mm 이하의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 면에 침투성 방수제를 도포하여 균열 사이와 콘크리트 표면 공극을 방수제가 충전되도록 하여 누수를 억제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재의 보강공법은 강판 부착공법, 섬유 시트 부착공법, 포스트 장력공법, 강제 앵커공법, 단면 증설공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강판 부착공법은 인장 측 표면에 강판을 앵커로 고정시키고 콘크리트와 강판 사이에 에폭시 수지 등을 주입하여 일체화시키는 공법이고, 섬유 시트 부착 공법은 강판 대신에 인장력이 큰 탄소 섬유나 아라미드 섬유를 에폭시 수지 등으로 부착시키는 공법이며, 포스트 장력 공법은 보호 및 슬라브의 휨 부재에서 인장 철근이 부족한 경우 인장 측 표면에 와이어로 장력을 주어서 내력을 증대시키는 공법이며, 강제 앵커 공법은 균열 부위에 U형 앵커체를 봉합하듯이 설치 보강하는 공법이며, 단면 증설 공법은 부재 내력이 부족한 경우 기존 단면에 철근 보강을 하고 콘크리트 또는 무수층 모르타르 등을 타설하여 단면을 키우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균열 보수는 보수 목적과 균열 현상과 원인 등, 그리고 발생한 균열 크기 등에 따라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보수공법의 적정성, 비교는 아래 표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 준공입니다. 벌칙사항으로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미실시, 보수부강의 미실시 및 불성실 수행을 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하게 되며 아래 표는 시도법에서 규정한 벌칙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등의 하자 관리는 하자보수 청구권자 및 관리소장의 하자 처리, 업무 범위, 사업 주체의 하자 책임 등을 참조하시고 해양군수 구청장의 하자 업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사항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 구성 및 업무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경험과 학문에서 뛰어난 사람으로서 표 4-4의 자격을 필요로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강에서 제10장 하자 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건설 현장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자 발생 시 하자 검사 계획 및 수립과 검사하기, 하자 이력 관리하고 하자 보수공사 시행 등을 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참조하여 현장 하자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공무관리에 대해 제1장에서 제10장까지 배웠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김광열 TV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